사람들이 가격에 반응을 잘 안 하더라. 그럼 뭐 하시면 될까? 올려버리지요. 가격 반응을 잘 하더라. 뭐 하실까? 약간 낮춰서 많이 사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좀 비약적으로 오르지요.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론 우리가 경제학적 표현은 탄력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담배나 과일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탄력성에 관한 간단한 지식을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어렵게 볼 생각은 없고요.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걸 만든 사람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적은 있죠. 수요 공급의 원리.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그런 단어인데 그걸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휴양차에 어디 놀러를 가셨다가 상점에서 이 흥정을 하는 걸 보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죠. 탄력성은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리학에 사용하는 탄성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 같은 거 얘기하시면 편합니다. 당겼더니 잘 늘어나요. 탄력적이죠. 당겼더니 안 늘어나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응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럼 반응을 잘합니다. 뭐라 표현하신다고요? 탄력적.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비탄력적. 한번 직접 해볼까요? 옆에 누구 한 배 같이 계시다면 한번 간질러 보세요. 간질렀을 때 크게 이러시면 탄력적. 뭐요? 비탄력적.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제가 성적이 예를 들어서 한 10%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잔소리가 한 30% 들었어요. 아주 탄력적. 성적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거의 반응 안 하시는 비탄력적. 그러니까 반응도. 반응 잘 안 하면 비탄력, 반응하면 탄력 이러시면 돼요. 물론 이 경제 같은 거 하다 보시면 탄력성 개념이 일단 어디에 제일 활용이 많이 됩니까? 그러면 가격의 반응도. 가격 탄력성을 가장 많이 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물어볼까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사요 계속? 그럼 뭐라 표현하실래요? 가격이 둔감하군, 반응 안 하는군, 비탄력적 이러시면 되고요. 가격을 좀 올렸더니 많이 사람들이 안 사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탄력적, 민감하다 이러시면 돼요. 물론 이 탄력성의 개념은 기업 입장에서 솔직히 소비자인 저희는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아주 민감한 건 기업이죠, 오히려. 그들은 사실은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가격을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관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하는 게 주로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에 반응을 잘 안 하더라. 그럼 뭐 하시면 될까? 올려버리지요. 가격에 반응을 잘 하더라. 뭐 하실까? 약간 낮춰서 많이 사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탄력성 개념이 가장 잘 활용되는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는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박앤세일 같은 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어떤 백화점의 판매 전략을 제가 따로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 3개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은 일단 필요성입니다. 필요하냐 안 하냐. 생활에 많이 필요할수록 생필품이라고 하시는데요. 가격에 거의 반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 사치품이라고 할 때 근데 이건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의 사치품은요. 생활에 별로 필요 없다는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명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생활에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요. 이런 사치품들은 우린 가격이 쉽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쌀, 생필품이죠. 사치품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요. 좀 덜 드셔야겠지만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해서 밥을 굶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에 반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필요성.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체재죠. 대체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짧게 표현하면 말뜻이 뭐지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럼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면 그러면요. 반응하기가 쉽고요. 어느 가격이 올랐습니다. 딴 거 먹지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체재가 거의 없으면 반응할 수가 없지요. 우리 가장 쉽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왜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 갖고 해보십시다. 일하기 싫은데 야근해라. 왜 안 때려치십니까?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자가 없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 간 남자친구와 군대를 보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테 물어보실까요? 군대 간 남자친구는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왜 그럴까요? 대체자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를 보내놓고 혼자 있는 여자친구는요. 널렸죠. 길에 대체자가. 그러니까 아주 둔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우리가 친구만 놓고 봐도 알죠. 내 친구가 나한테 맨날 화를 내는데 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걔 말고는 친구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아지면 반응하기가 쉽고요. 대체재가 없으면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면 모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소득에서 상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상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고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높으면 우린 민감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내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볼펜이 100원에서 200원 됐다. 막 이러십니까? 막 비싸졌어. 안 써. 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주 같은, 뭐가 있을까요? 뭐 100만 원 내가 저긴데 뭐 핸드폰이라고 해보십시다. 뭐 10만 원인데 막 갑자기 20만 원 됐습니다. 이거 사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응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 중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높아지면 우린 보다 민감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시킨 이유는 담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담배 가격이 박근혜 정권 때죠. 박근혜 정권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오르지요.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에서 담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래놓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4,000원에서 8,000원 올려야 된다. 못 올릴 겁니다. 그런데 담배 가격을 올린다고 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흡연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매번 혼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담배 가격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바로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러게 끊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실제로 담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면 지금 말했던 의도가 달성되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싸지면 어쨌든 덜 피겠죠. 덜 피면 건강은 좋아질 거고요. 건강이 좋아지면 흡연으로 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의 치료비가 감소하니까 됩니다. 되는데 뭐가 문제죠? 라고 했을 때 이 의도의 달성 효과보다는 숨어있는 의도의 달성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로 담배 가격이 2,000에서 2,500원 올랐을 때 25% 올랐죠. 그때 담배의 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라고 할 때 3%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담배 가격 인상이었다는 농담도 할 정도로 실제로 또 하나 재밌는 게 흡연자는요. 부유층보다 가난한 층이 더 흡연율이 높다고 하네요. 부자들이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가격을 올리게 되면 왜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을까요? 앞서 이걸 설명하려고 사실은 탄력성 결정 요인을 소개한 건데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두 개만 갖고 한번 이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체제입니다. 담배는 대체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난 담배를 끊으면서 새우깡을 먹을 거야.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제가 거의 없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년 보면 물론 저도 그렇고 제 주위 제 친구분들도 그런데 연말에 꼭 그러죠. 난 내년부터 담배 끊을 거야. 그리고 딱 1월 1일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담배 피는 자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1월 1일 과감하게 안 펴요. 1월 2일 야, 한 대만 줘봐. 1월 3일 2대를 피고요. 1월 4일 한 갑을 사다 주지요. 뭐가 문제죠?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끊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면 아까 정부가 발표했던 의도를 달성은 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담배 4,500원 잡았을 때 실제로 출고가는 1,100원입니다. 3,400원은 정부로 가죠. 정부의 조세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요, 국민들의 건강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건강이 조금 좋아지긴 할 겁니다만,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걸 죄악세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술이나 담배 같은 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은 사회적 저항이 속으로는 있어도 대놓고 하긴 어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랑 얘기할 때, 어머니, 사실은 저건요, 저를 담배 끊게 해서 건강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보단 제 돈에서 돈을 더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끊어. 그러니까 사실은 올려도 크게 반발하기는 어려운 세금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무조건 제가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가격을 상승시키면 성인보다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흡연 기간이 짧다는 것, 그러니까 중독성이 청소년이 좀 낮다는 것과 또 하나 아까 기억나십니까? 담배 가격은 동일한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때 청소년들의 소득은 용돈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성인보다 소득이 작으니까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돼서 탄력성이 높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 흡연율을 좀 더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담배 때문에도 청소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죠. 그래서 정부는 물론 가격을 높일 때 많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에 반응하는 걸 우리가 양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가격을 토대로만 해서 흡연 인구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수요, 경제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 다른 어떤 인센티브적인 제도들,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흡연율을 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적용되는 케이스, 담배를 하나 해봤고요.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에 반응 잘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허생전 기억나십니까? 매점 매석하는데요. 이 사재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아무거나 사들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 시대라 매점 매석이 불가능하세요. 시장의 범위가 넓어져서 불가능한데, 시장의 범위가 협소하다면 이 매점 매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딱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었죠? 그렇죠. 과일과 말총입니다. 근데 왜 그거였을까 이렇게 말하면, 유교적 가풍이 강한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과일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비싸다는 이유로 안 올릴 수 없다. 가격이 반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말총은 여러분들이 만건, 갓 안에 쓰는 이거의 유일한 재료인데요. 양반인데 여러분들이 뭐 갓 안 쓰고 길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재화들은 사실은 가격이 크게 변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매점 매석할 수 있는 재화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이제 농산물도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가끔가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정부가 이제 마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마늘을 좀 수입을 하겠다라고 할 때 뭐 마늘과들이 와서 막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는 경우. 그런데 일단 농산물은요, 가격 파동이 잘 발생합니다. 근데 가격 파동이 잘 발생하는 재구조가 뭐죠? 그러면 이 비탄력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탄력 재화라는 건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사실은 가격의 수요 탄력성인데, 거꾸로 해석하면 반응도를 측정해보면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역으로도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뭐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박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수박 파동의 케이스가 주로 어떤 거였었냐면, 우리나라에는 100년 만에 최대의 더위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농가에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와, 내년 수박 잘 팔리겠는데? 그래서 수박 재배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수박을 수확도 안 하고 막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방송에 나왔죠.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죠. 아니, 왜 수확 안 하시고 이걸 갈아엎어버리십니까? 했더니, 수박 가격이 폭락해서 한 통에 500원밖에 안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뭐 4,500원,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에서 정도 갔었는데 500원이 됐다. 그러면 수박 생산량이 무지하게 늘어난 거죠? 아닙니다. 20%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가격은 폭락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비탄력적 재화는 생필품이라 비탄력 재화인데, 생산량이 조금만 변동해버려도, 또는 수요량이 조금만 변동해버려도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하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금치인가, 뭐 금추, 뭐 똥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편할 것 같고요. 마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갑자기 먹던 양에서 더 많이 먹으십니까? 뭐 우리가 웅녀도 아니고 뭐 마늘 더 많이 먹을 일은 별로 없지요. 근데 마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늘 들어가는 음식이 마늘 안 드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들은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조금만 변동해도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왜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가? 라고 한번 이해해 보시고, 정부가 실제로 어떤 농업 정책을 펼칠 때 왜 농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것도 쉽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위의 간단한 요소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